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약 강의실 곽진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방약의 개념과 역학의 개념,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소 좀 총론적인 강의여서 조금 긴 감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완율에 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역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측정, 즉 메저먼트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메저먼트라는 것은 우리 언어 중에 영어의 예를 들자면 그 영어의 알파벳이 있다면요. 알파벳과 뭐 문법이나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잖아요. 역학에서는 이 메저먼트를 통해서 측정을 잘해서 역학적인 접근을 잘 표현하고 또 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이제 숫자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흥미를 갖고 접근한다면은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측정에 관한 것 중에는 인구 집단의 그 질병의 전파를 조사하기 위해서 질병의 발생과 사망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빈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일단은 이완율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목차를 말씀드리면 질병 발생의 측정에서 이완율의 측정, 발생률, 유병률, 발생과 유병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 발생의 측정은 서두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그 인간 집단에서 질병의 전파, 조사를 위한 자료로 발생과 사망의 빈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이완, 우리가 이완은 쉽게 표현하자면 그 병에 걸렸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비율과 분율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비율은 집단에서 얼마나 빠르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율은 집단에서 어느 정도 질병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얼마나 빠르게 그 질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표현하려면 rate라는 비율을 이용하고요. 어느 정도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proportion을 이용해서 몇 프로, 백분율을 표현하는 게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런 식의 구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완 지표로는 대표적으로 발생률, 인시던스와 유병률, prevalence, 발병률, 어택 레이트이 있습니다. 자, 질병 발병의 측정에 대한 부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쉽게 표현을 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한테 있어서 건강한 상태가 있고요. 질병이 시작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소스는요. 증상이 있기 전에라면은 환자 어떤 인터뷰나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겠고요. 또 병원에 이미 와서 진료를 받았다면 의사의 기록을 통해서 자료를 모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했다면 뭐 병원 기록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컬렉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환자의 자료원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 얻어진 것이 다른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과정에서 얻어졌는지 정확히 보는 것이 이러한 자료들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완율의 측정에서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발생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률은 질병 발생의 위험률이 있는 집단에서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새로운 질병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0명 중에 발생률을 계산할 때는요. 동일한 기간 동안에 해당 질병이 발생한 가능성이 지닌 인구분의 특정 기간 동안 그 집단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의 사례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모에서 중요한 건 기간의 개념이 중요하고요. 분자에서는 새로운 질병의 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생이라는 개념은 없던 것에서 생겼다는 의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질환이 있던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발생한 사람의 수만을 넣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벤트의 개념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모에서는 기간이라는 것이 그 기간 안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은 또 다른 접근이 되겠고요. 그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락이 된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하면은 이 분모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분모 안에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은 분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분모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궁암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발생률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분모에는 남성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성에 대한 것이 분모로 해당되고 그의 발생을 계산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발생률은 아까 설명드린 거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리자면 분모에서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은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안에 대상자가 모두 다 그 관찰 기간 안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인구에서는 그 연구 과정에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누락이 됐거나 또는 그만두었거나 라는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시간이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 발생률과 평균 발생률의 개념은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누적 발생률은 해당 기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생 밀도 같은 경우는 관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분모에 관찰된 기간의 합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모에 모두 관찰된 전체 대상자, 즉 누적 발생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5년이라는 기간 동안 5명의 연구 대상자를 관찰했을 때 모두 다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다면 총 25 person year라는 기간을 분모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기간이 5년이었지만 각각의 대상자가 그 기간 안에 다 완수를 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든 로스가 있었다면 각각의 기간별로의 시간을 따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발생 빈도고 평균 발생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1년 안에는 5명의 대상자가 모두 다 포함이 돼서 5년이라는 계산이 들어가고요. 2년 차 때는 그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가서 4년이 해당이 됩니다. 3년 차 때는 2명이 한 명이 더 빠져나가서 2명이 줄기 때문에 3년이 해당이 되고요. 4년 차에는 로스가 없어서 3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 차 때는 한 명이 또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2년이라는 계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총 person year는 17 person year가 된다. 즉 앞에서 말한 25 person year하고는 차이가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모에 따라서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적으로 차이를 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률이 되겠는데요. 유병률은 어떤 시점에서 인구 집단에 질병을 갖는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유병률은 시간을 뭐 이렇게 딱 자르듯이 단면으로 딱 잘랐을 때 그 시점 안에 들어있는 환자의 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1000명당 유병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특정 기간 인구 집단에 해당 질병을 가진 수를 특정 집단의 인구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병률 안에도 약간의 이제 시간적인 개념의 차이에 의해서 포인트 유병률, 즉 시점 유병률과 기간 유병률로 나눌 수 있는데 시점 유병률은 한 번의 조사로 그 당시의 유병률을 계산하는 거고요. 기간 유병률은 기존의 조사에서 갖고 있던 질환수 플러스 또 그 다음 검사에서 발생된 새로운 유병률을 합친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병률의 어떤 질문의 예를 들어보자면 천식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렸을 때 현재 천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시점 유병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해에 천식을 앓은 적이 있나요? 라는 의미는 기간 유병률을 의미하겠죠.
그와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천식을 앓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은 발생률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률과 유병률에 대한 차이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 둘 간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라스크가 있고요. 이 플라스크 안에는 어떤 인구 집단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한 인구 집단 안에 어떤 질환을 가진 환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유병률이라고 표현하죠. 한 시점에서. 그런데 이 유병률은 사망이나 완치를 통해서 이 플라스크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즉 초기 유병률에서 요만큼의 감소를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발생률이라는 것은 이 유병률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환자의 수입니다. 따라서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토탈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이 유병률, 어떤 인구 집단 안에서의 유병률은 새로운 발생과 사망과 완치라는 변수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발생률을 i라고 보고 유한기간을 d라고 봤을 때 i 곱하기 d는 p에 비례한다. 즉 유병률은 발생률과 유한기간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뭐 당뇨라고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인슐린이 새로운 치료제로 특별히 이제 나오게 됐을 때 환자의 어떤 그 사망률을 떨어뜨렸겠죠. 따라서 그들의 이완 기간은 길어졌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완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뇨에 대한 유병률은 증가했을 거고요. 반대로 어떤 당뇨를 진단하는 진단법이 새롭게 많이 발견이 돼서 그 진단법을 가지고 많은 환자 수를 발생해 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로 인한 또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병률의 증가에는 이런 발생률과 이완 기간이라는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완율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발생률, 유병률, 발병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갖는 각각의 의미는 좀 차이가 있는데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의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률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유병률은 지금까지 어느 시점에서의 프로포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로 어떤 인력이나 자원을 추정할 수 있고요. 또 치료에 대한 필요라든지 병상 수라든지 보건에 대한 계획 수립의 중요한 정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병률은 전혀 어떤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인과관계에 있어서 꼭 그렇다마는 또 볼 수 없는 게 한 예로는 우리가 이제 천식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천식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고 그 질병의 어떤 정확한 시점이나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천식의 어떤 시간의 추이라든지 지역 분포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유병률을 추출해내고 그를 통해서 어떤 천식의 발생에 대한 연구를 대신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유병률에서 좀 의미 있는 자료는요. 비만에 대한 유병률입니다. 비만에 대한 유병률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완이나 사망의 관련성이 높은 요인 중에 하나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라든지 당뇨나 심혈관계 등과 관련성 있는 위험인자로서 비만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비만의 유병률도 또한 그런 의미에서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유한율에 대한 발생률과 유병률에 대한 설명을 각각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망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키트의 어떤 민감도, 정확도, 또 특이도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뭐 조기 진단이나 환자 선별 검사에 대한 진단법에 대한 파트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